하루하루 뭔 놈의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지 나만 빼고 다 발전하는 이놈의 세상. 한 주간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자가발전이 신전이 정리해왔습니다. 2주의 발전을 소개합니다. 줄여서 이발소.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주의 발전을 이야기해보는 자가발전의 흥미로운 코너 이발소 시간입니다. 네. 긍정씨가 또 이번 주에도 자료를 이것저것 준비해 오셨는데요.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또 모종의 방송사고로 아쉽게 이발소를 전달드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소식이죠, 긍정씨? 네. 2020년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의 소식을 정리해왔습니다. 네,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 윈도우 XP에 소스 코드가 유출되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내부 코드를 살펴보니 애플의 맥OS와 유사한 테마를 만들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캔디라는 이름의 이 테마는 미완성으로 내부 테스트 및 개발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애플의 아쿠아 인터페이스와 매우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윈도우에서 만날 수 있었다니 흥미롭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었던 걸까요?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틱톡 측은 틱톡은 현대의 광장이다 라고 주장하며 이 조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 절차의 원리를 어겼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완전 금지를 중단하는 건 아니고 바이트 댄스 측의 가처분 신청을 따른 것인 만큼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이발소에서 한번 전달해드렸던 인앱 결제에 대한 구글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8일 인앱 결제 의무 적용 확대 방침을 발표하면서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글에 따르면 이 조치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앱은 3% 미만일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서비스들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스타벅스 코리아가 딜리버리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이미 주요 배송 업체들과 논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매장 판매만을 고집하지는 않고 있는 스타벅스의 모습입니다. 특히 스타벅스는 이미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사이렌 오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역시 IT 회사로 불리는 스타벅스답습니다. 구매 대란이 있었던 플레이스테이션 5에 이어서 엑스박스도 사전 예약이 매진되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제니맥스 미디어 인수로 인한 화제 탓일까요? 2017년 닌텐도 스위치가 발매된 이후로 콘솔 게임의 성장이 멈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한 주간의 소식 잘 정리해봤습니다. 네. 긍정씨가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 마지막 소식부터 한번 볼까요? 네. 네, 마지막 소식은 콘솔 시장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요새 아주 네. 콘솔 시장이 진짜 이렇게 건들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손 바로 될 것 같아. 네. 왜 이렇게 근데 성장한다고 보세요? 성장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차세대기가 나올 시즌이 됐다 보니까 이제 MS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플레이스테이션이 약간은 이렇게 밀리고 있었던 업체다 보니까 맞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이번 차세대기에서는 우리가 한번 뒤집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맞습니다. 포부를 가지고 저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생각이 나는 게 저는 어릴 때는 콘솔 게임을 안 했어요. 그냥 처음으로 이제 게임을 접한 게 컴퓨터니까. 네네네. 그래서 제가 성장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그 게임은 컴퓨터로 해야지 무슨 저 게임기를 산다고 라고 생각을 했고 플레이스테이션 뭐 이런 게 나왔을 때 저런 걸로 왜 게임을 하지? 이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 아 그게 근데 이번 제 생각은 네. 뭔가 우리가 어렸을 때는 게임은 컴퓨터로 해야지도 물론 맞는데 네. 대부분 그 콘솔 게임이 가격이 이제 어린 마음에는 되게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부탁을 해서 사야 되는 우리 세대가 네. 이제 큰 거야. 그래갖고 그때 지금 이제 주로 소비력을 갖고 있는 30대, 20대 후반 이 또래가 그때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1, 2를 경험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연스럽게 그 구매가 넘어온 것 같아요. 닌텐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제 사실 그런 거 보면은 이번 세대의 그 콘솔 시장 경쟁이 네. 엄청 이제 핵심이 아닌가.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제 발돋움하기에. 그리고 차세대기가 나오면 보통 10년은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10년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칼을 갈고 맞아요. 나왔다라고 볼 수 근데 있죠. 더더욱이 이번에 이제 엑스박스의 사전 예약이 순식간에 매진이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못 전해드린 소식 중에 음. 이 핫한 소식이 하나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제니맥스 미디어를 인수했다. 네. 이 소식입니다. 저는 솔직히 제니맥스 미디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잘 아는데 아, 그 제니맥스 미디어는 도대체 어딘가. 그래갖고 제가 그거 올라오자마자 이제 우리 이발소 아니 자가발전 슬랙에다 올렸더니 네. 첫 반이 제니맥스 미디어가 어디야? 라고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이름 자체는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또 게임을 얘기해 보면은 아마 유명한 게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모르시는 분이 없지 않을까. 네. 아니 근데 그 제니맥스 미디어가 뭐예요? 방송국이에요? 제니맥스 그 미디어라고 하니까 방송국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니맥스 미디어라고 하면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 얘기를 한번 해야 돼요. 베데스다. 베데스다라고 하시면 모르시죠? 저는 유명해요? 어디서 들어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저희 동네 베데스다 교회가 있어요. 일단 베데스다 소프트가 이게 제니맥스 미디어가 여러 가지 게임사들을 갖고 있는 이제 복합 그룹사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산하에 있는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하게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곳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게임 쇼를 할 때 네. 이제 여러 가지 뭐 EA 뭐 어떤 회사 뭐 많은 회사들의 맞아요. 그 뭐 닌텐도가 발표를 한다 이러면 기대를 하지만 네. 그 중에서도 기대하는 하나의 회사가 또 베데스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넥슨 안에 데브캣 스튜디오가 있다 뭐 이런 느낌이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베데스다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자가발전 대표 겜돌인 은 실장이 얘기를 해주기를 네. 베데스다가 원래는 이렇게 유명한 회사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올드 게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콘솔 게임의 아까 성장과 비슷하게 옛날 뭔가 80년대 90년대생들의 추억의 게임들이 어느 순간 그 패키지 시장이 죽어가면서 판권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이 왔어요. 네. 그 구형 게임들 명작들의 판권을 하나씩 사더니 자기들 스타일로 그냥 리메이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아웃, 뭐 엘더 스크롤 이런 글로벌 유명 게임들 고전 게임들을 다 판권을 인수해서 자기들이 완전 리뉴얼을 해가지고 리부트를 시키던가. 그게 다 고전 게임이에요? 옛날엔 고전 게임이었죠. 아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거야? 네, 폴아웃 1, 뭐 엘더 스크롤 1은 80년대 게임이에요. 아 진짜로? 네. 저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샀는데 항상 베데스다가 이제 뭐 그걸로 죽을 쓰면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텐데 네. 갖고 오는 족족 명작으로 만들어서 다시 탄생을 시키니까 아.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번엔 뭘 갖고 오지 얘네가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회사가 된 거죠. 네. 예토 전생 전문 기업이군요. 그쵸. 거의 그 죽은 자식 살리는 네. 전문 기업.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베데스다가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됐는데 핵심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냥 뭐 미리 사전에 이제 그 틱톡을 인수하는 모 회사와 다르게 네. 이제 미리부터 간을 막 계속 본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새벽에 불쑥 샀어? 이렇게 약간 사실 틱톡도 그렇게 사고 싶었을 거예요. 그랬겠죠. 네, 근데 약간- 이제 여기저기서 태클을 걸렸었던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MS는 원래 게임을 많이 만들어 내던 회사인가요? 별로 아니죠. 사실은 자회사 자체 게임이 몇 가지 있지만 그렇게 소구력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 저희 지난번에 액박 소개할 때도 뭐 제가 게임이 없어서 이제 그건 사면 안 됩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딱 채워버린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엑스박스를 게임이 없어서 나는 엑스박스 말고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갈래라고 네. 생각했던 분들에게 약간은 어느 정도 이제 칼을 한 자로 쥐어준 그렇죠. 그런 모양새가 됐네요. 근데 지금 베데스다 거는 그럼 어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을 갖고 있는 것 치고 네. 다 이렇게 글로벌 여러 플랫폼에서 안 판 적이 없어요. 아 그러면 뭐 네. 플레이스테이션도 되고 맞아요. 엑스박스도 아마 되고 그러지 않을까. 근데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 행보를 보면 자기들이 너무 게임이 없으니까 정말 자기들만의 그거는 이제 엑스박스랑 윈도우 전용 이렇게만 놔뒀거든요. 소니를 차단한 셈이네요 지금. 그런 셈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뭐 엑스박스 전용 게임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엑스박스를 왜 사냐라고 하면은 첫째 헤일로 하려고, 그렇죠. 많은들 그렇게 사시죠. 둘째 포르자 하려고, 이 자동차 이렇게 하는 거 하려고. 그리고 세 번째 뭐 하지?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세 번째까지 해야 돼요. 세 번째. 그래서 뭐 하지 않는데 이제 이 베데스다를 인수함으로써 이제 베데스다가 갖고 있던 다양한 게임 IP들 뭐 예를 네. 들면은 둠 맞아요. 아니면 폴아웃 아니면 뭐 저기 엘더 스크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엑스박스에서 즐길 수 있게 된 맞습니다. 거죠. 이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는 게 MX가 이번에 엑스박스보다도 더 많이 밀고 있는 게 바로
엑스박스 게임 패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게임 패스 같은 경우는 월에 일정 비용을 지불을 하면 구독을 하면 이제 그 게임 패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게임들을 네. 다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약속을 했던 것 중에 기존에는 이제 뭐 게임 패스에 그냥 이런저런 게임들이 들어갈 거야 이런 거였다면 이번에는 약속을 해준 게 최신 게임들을 무조건 즐길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게임 패스를 가입을 했더니 플라이트 시뮬레이터가 있더라고요. 가입했어요? 네,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근데 전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를 네. 스팀으로 샀거든요. 그래서 아까 어디서 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이제 네. 독점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음. 워낙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개방을 좀 하던 회사였고 베데스다 자체도 마이크로소프트도 그걸 뭐 막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엑스박스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 뭐 방금 말씀하신 네. 뭐 엘더 스크롤이나 폴아웃 게임의 판매량을 줄이는 방법을 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인수한 금액이 이제 우리나라 환화로 치면 한 8조, 9조에 가까운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다. 8조 7,260억인데 그러니까 대충 반올림하면 9조예요. 그러네요. 그러다 버리자니 8조가 돼버리고 거의 1조가 날아가는 그러니까요. 거라서 네. 한 8조 7천억 원 네. 정도의 인수를 한 건데 와 이러면 그 MS가 갖고 있는 아주 큰 게임 회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딘가요? 모장. 맞아요. 저도 참 그 마이크로소프트 좋아하는데 네. 은 실장하고 저희 다 마이크로소프트 참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 모장을 인수할 때 그 금액이 한 3조 정도거든요. 3조 정도니까 거의 뭐 모장 저는 이걸 보면서 모장이 진짜 대단하다.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로만 얘는 맞아요. 이걸 인수를 당한 거거든. 그리고 마인크래프트를 인수할 때 모장을 인수할 때 많은 그 IT 업계에서 야, 이거를 3조씩이나 하면 사실은 뭔가 시장의 판도를 너무 흐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반대로 이제 뭐 몇몇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보가 굉장히 그런 올바르다 인디 게임사들을 도와주는 거에 올바른 행보다 뭐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사를 먹을 때 다 시원시원하게 쏘네요. 빌 게이츠가 모장을 인수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네. 트위터로 음. 저 마인크래프트 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게임을 안 사고 있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회사를 샀다라는 그런 쿨함도 있었죠. 그렇죠. 이게 밈처럼 또 쓰이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그거를 한 몇 배를 넘어서는 네. 지출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베데스다의 게임을 뭐 이렇게 폴아웃 쉘터가 말고는 네. 즐겨본 적이 없어요. 폴아웃 정말요? 쉘터는 약간 모바일 게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그런 게임도 있나 보다 하고 네네. 해본 경험은 있지만 모든 게임 뭐 울펜슈타인 뭐 엘더 스크롤 모든 게임이 다 약간 진짜 엑스박스에 있는 게임들은 뭔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서양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들을 많이 서양 뽕을 맞은 RPG들이 있죠. 네. 그래서 좀 약간 캐릭터들이 이쁜 캐릭터가 없고 지금 뭔지 몰라 하는 거 아니 같아요. 뭔가 뭐냐면 그러니까 유럽 사극, 유럽 사극 딱 그 유럽 삼국지 그 삼국무쌍 이런 거. 게임 오브 스로에 나오는 털보에 캐릭터가 배가 살짝 나와 있어도 네. 자연스러워.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 게임들인데 뭐 이게 베데스다 색깔이니까요. 근데 또 참고 해보면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두 분은 그럼 아까 마인크래프트가 이제 2.5조에서 3조 정도였고 지금 베데스다가 거의 9조에 가까운 금액인데 합당한 금액 같아 보이세요? 저는 미래를 봤을 때는 네네. 미래를 봤을 때는 맞다고 봅니다. 오. 왜냐면 이게 MS가 갖고 있지 않은 많은 IP들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제니맥스 미디어를 인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니맥스 베데스다만 인수했다 그러면 약간 제한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 제니맥스 미디어는 베데스다 말고도 6개의 계열사를 더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게임 스튜디오 많아. 이제 게임 우리가 만들고 싶은 대로 다 만들 수 있어. 약간 이런 것들을 내세울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았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아망도 얘기한 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던 치명적인 단점 중 하나는 게임이 적다는 걸 떠나서 그 게이머들한테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아까 베데스다가 그런 이미지듯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미지가 원래 전통적으로 약간 뭔가 시뮬레이션이나 그런 기술에 가까운 그러니까 게임성이 재밌는 것보다 좀 다양한 장르보다는 약간 좀 딥하게 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장르가 아닌가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인수를 하면서 아까 말했던 장르의 폭을 깰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독점작을 분명히 낼 겁니다. 근데 독점작을 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스팀이나 이제 타 플랫폼에는 한 6개월에서 3개월 정도 후에 그 똑같은 버전을 다시 내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인수한 핵심은 게임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게임 패스나 이제 구독형 상품에 힘을 넣어주겠다. 그래서 3개월 정도는
일종의 먼저 즐길 수 있는 거지. 그걸 즐기는 음. 사람들만.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한 가지 정정하자면 6개 산하 스튜디오가 아니고 8개의 산하 8개나 스튜디오. 있었어요? 네, 8개의 산하 뭐뭐 있는지 좀 읽어주세요. 몇 개 더 늘어났네 엄청 갑자기.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읽기에 그 네. 너무 길어. 영어야 그 영어야. 아무튼 핵심은 베데스다인 거다. 네. 근데 이제 우리 몇 주 전에 또 틱톡과 오라클과 미국 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 네. 이 얘기를 저희가 몇 주째 다루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오라클이 낼름 와가지고 이걸 샀어. 그쵸. 그래갖고 아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간만 보다가 안 샀네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딱 구매를 해버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틱톡 사려고 이제 모아놨던 돈을 울컥해가지고 여기 쓴 게 아닌가. 충동 구매다. 약간 그 뭔가 저도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비용으로. 근데 이게 그 오라클이 네. 틱톡한테 제시한 금액이 알려진 바로는 한 23조 정도 돼요. 음. 근데 이제 베데스다를 아니 제니맥스 미디어를 인수하는데 한 네. 9조 정도 9조. 썼죠? 아직 돈이 좀 많이 남았어요. MS도 비슷한 금액에 인수를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네. 그렇죠. 한 10조 넘게 남았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는 화가 나서 네. 이 돈 써야지 했는데 아직 돈이 총알이 많이 남았어. 그러니까 틱톡을 살려는 것보다 주머니에 잔돈이 너무 많이 잔돈이 많이 남았어. 나왔어. 그래서 짤짤이가. 앞으로는 MS가 지금 MS가 공식적으로 밝힌 게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네. 좀 M&A를 진행을 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일본의 세가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인수하는 것을 조금 많이 기대를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원래 지류상품권 또 60%인가 안 쓰면 환불 안 되잖아. 거금돈 안 주고. 아니 모르죠. 틱톡 살 때 원래 10조 정도에 살려고 했는데 베데스랑 비슷한 비용에 갑자기 오라클이 20조를 갖고 오니까 안 사 하고 베데스랑 이게 실제로 이제 잠깐 틱톡 얘기를 해드리면은 오라클이 구매를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네. 실제로 오라클하고 월마트가 손을 잡아가지고 같이 미국의 산 거야? 합작 법인을 세워요. 틱톡을 살 때요? 그렇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두 회사가 뭐 한 12%, 7%뭐 이런 식으로 틱톡 글로벌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는 거고, 네네네. 뭐 나머지는 이제 뭐 또 개미들이 붙죠. 여러 그런 기업들이나. 식이군요. 이번 제니맥스 미디어 인수는 그런 거 대비 딱 목표가 명확하고 본인들이 갖고 싶었던 걸 이렇게 낼름 산 거로 봐야 되겠죠. 저는 이거 보면 앞으로 뭘 살지 약간 의심이 드는 게 스팀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스팀을 산다고? 네, 왜냐면 이게 지금 애플 같아요. 네. 애플이 제조, 판매, 유통 다 하잖아요.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는 안 만들지. 근데 게임 콘솔 시장은 기기에도 만들고 만들죠. 게임도 이제 만들고 유통만 하면 돼. 유통 시장으로 눈에 보이는 건 이제 그거겠죠. 그렇죠. 물론 자사에 이제 윈도우즈 스토어나 엑스박스 관련 스토어가 있겠지만 안 되잖아. 근데 이게 이제 그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엑스박스의 강력한 포인트 중 하나는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면 보통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거나 본인들과 관계가 좋은 회사들은 하나를 구매하면 엑박에서도 되고 윈도우에서도 되게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윈도우 스토어에서도 그냥 구매된 걸로 나오는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좀 되게 기대가 됩니다. 저도 스팀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왜 기대를 하고 있냐면 그 밸브의 CEO죠. 스팀을 네. 운영하고 네. 있는 밸브의 CEO 게이브 게리어. 뉴엘이 게이브 뉴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굶어 죽더라도 이 밸브를 절대 인수나 이렇게 팔지 않고 굶어 죽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배부른 돼지인가요, 그거는? 지금 배가 많이 불러. 근데 걔 그래요? 절대 불러주지 않아. 네, 그래서 만약에 MS가 한다면 그 거절하기엔 너무 큰 돈이었다. 하면서 그림이 예뻐지니까. 그림이 예뻐지니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게임 콘솔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 이 앞으로 이제 뭐 자가발전 시즌 4에서도 많이 나올 것 같고 뭐 저희도 뭐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중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결국 승자는 누가 될지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위 1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단은 약간 다른 때와는 다르게 MS의 행보가 눈에 띈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 소식 한동안 또 얘기해봤고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 이긍정과 아망드와 은 실장 모두가 좋아하는 IT 기업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이거 또 마침 와 계시네요, 게스트요. 네. 그래서 스타벅스 코리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제 IT스러움을 갖고 있는 커피 회사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딜리버리 서비스를 한다 이런 소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커피를 딜리버리한다. 네. 뭐 몇몇 회사들은 이미 하고 있는 서비스이기도 해요. 보통 그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서 소상공인들이 이제 그걸 이용해서 디저트랑 커피를 이제 배달해 주는 것들을 하고는 있죠. 근데 이제 스타벅스가 이걸 한다는 것은 약간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스타벅스 코리아,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제 커피를 배달하는 딜리버리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는 건데 네. 뭐 스타벅스에서 갑자기 파트너들이 저 배달 좀 갔다 올게요 하고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뭐 바로우고 네. 뭐 이런 배달 대행 서비스들 있잖아요. 네. 그 업체들과 제휴를 맺어가지고 아마 진행을 할 것 같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스타벅스를 가면 네.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엄청 테이블이 멀리 띄워놓고 그쵸. 그리고 그쵸. 갈 때도 항상 QR코드 찍어야 되고 뭐 매장에서는 빨대를 직접 버려야 한다거나 뭐 네네. 이런 이제 방역 수칙들을 이동 되게 경로도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되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은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네. 스타벅스에서 뭐가 한 명이 감염이 됐다. 그러면 전체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열심히 관리를 한다라는 그 이미지를 받았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출은 좀 감소를 하겠죠. 하겠죠. 뭐 자연스럽게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네. 그래서 스타벅스가 어떤 활로를 찾아 나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딜리버리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다른 커피숍들과 좀 많이 다른 거는 이제 타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이 어플리케이션을 갖고는 있어도 이게 뭔가 스타벅스만큼 주류가 돼서 이걸로 오히려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 게 많지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스타벅스에 충전되어 있는 금액이 1조 가량이라고 하거든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거의 웬만한 은행이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이자만 먹고 살아도 스타벅스는 망하지 않는다. 뭐 네. 베네핏을 이자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별을 보내주잖아요. 아 그렇구나. 별이 이자였구나. 생각이 짧았구나.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만큼 스타벅스 앱에 굉장히 편리하게 그 편리함을 느끼고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가장 그 방점을 찍고 있는 게 저는 사이렌 오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는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매장에서 줄 안 서고도 스마트폰으로 이제 미리 오더를 해놓고 들어가서 커피만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거 아세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졌지만 그때는 그 가청 주파수 밖의 소리를 이용해서 이제 매장이 어딘지까지 알려주는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들이 우리나라에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매장 안에서만 이제 그 사이렌 오더가 가능했었는데 네. 네. 요즘은 GPS를 이용해서 네. 매장 밖에서 1km 이내에 있는 매장에 주문을 넣을 수 있죠. 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이렌 오더가 워낙 잘 자리가 잡혀 있고 네. 그리고 뭐 주문이 누락된다거나 하는 것 없이 네.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시킬 수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사이렌 오더처럼 딜리버리가 녹아든다. 음. 그리고 이제 집 주소 치고 네. 뭐 1층 비밀번호 치고 딱 하면 집 앞에 커피가 온다. 그러면 저는 한번 사용을 하지 않을까. 하죠. 그리고 스타벅스가 네. 진짜 많아요. 아 맞아요. 사실. 그치. 광화문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스타벅스 앱을 키면요. 주변에 스타벅스가 한 7개인가 8개인가 같아요. 맞아요. 솔직히 도심지에서는 이거는 이제 커피 천국, 김밥 천국보다 많을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 배달 거점으로 쓴다고 해도 스타벅스는 사실 손색이 그렇죠.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스타벅스가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원래는 이게 원래 스타벅스도 머리가 있지 하려고 했었지. 그리고 누구랑 하려고 했냐? 배달 민족. 아 정말.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아무리 봐도 일회용품이나 배달하는 데 든 쓰레기가 너무 많이 생긴다. 안 그래도 우리는 환경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안 맞는구나 이미지가. 이미지가. 우리는 빨대도 종이로 만듭니다, 네. 여러분. 이런 걸 하고 있는 판에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꼭 배달이 필요할까? 사람들은 우리를 너무 좋아해서 찾아오는데. 공간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때는. 네. 뭐 스타벅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진동벨이 없잖아요. 뭐 그치. 고객과 교감을 한다. 그치, 뭐 그치. 이런 것 때문에 네.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키신 고객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나 그거 볼 때마다 소름 끼치는 게 저분은 그럼 맨날 몇백 명이랑 교감을 해야 돼. A-43번 고객님. 그럼 월급을 진짜 많이 줘야 될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스타벅스가 딜리버리를 하겠다는 건 어느 정도 고객과의 접점을 끊고 왜냐면 이번에 뭐 사이렌 오더 아까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번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네. 되게 빛을 본 서비스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특히나 이렇게 사이렌 오더, 그러니까 이런 주문 방식이 미리 준비되어 있던 곳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거에 대해서 그나마 매출 저하에 좀 영향을 덜 받았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도 도입을 하는 게 아닌가. 자 근데 뭐 네. 요즘 저는 사실 디저트를 배달시켜 먹는다 앱으로 이걸 시켜 먹는다라는 게 약간 회의적이었는데 요즘 생각해 보면은 베스킨라빈스라든지 네. 뭐 파리바게트라든지 이런 진짜 디저트 업체들이 네네네네. 이미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고 하고 있죠. 커피빈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전국 100여 개 점포에서 올해 7월부터 네. 배달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커피빈이 하는데 스타벅스는 못할 이유가 뭐야? 없지. 왜냐면 제 생각에 두 번째로 커피 앱 중에 잘 만든 회사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저는 커피빈이라고. 그래요? 저랑 생각이 갈리는군요. 어디라고? 어딘데? 두 저는 번째는? 백다방. 아 백다방. 네, 잘 만들었더라고요. 백다방 백다방 앱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주문되나요 거기서? 주문되고 거기도 오. 충전해서 이제 아, 결제하는 정말? 거. 네. 그래서 커피빈이 사실은 되게 아날로그적인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스타벅스 정 반대편에 있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커피빈이거든요. 와이파이가 콘센트 없지, 아주- 와이파이 없지, 그리고 그 핑크색 종이 뚫어주는 거. 네, 근데 맞아. 그 종이 뚫어주는 거를 이제 앱으로 전환을 네, 하면서 앱이 네. 출시가 된 거거든요. 핑크 카드가. 음. 근데 파워아울렛이 없는 커피숍에서 그치. 배달을 시작했어. 음. 그러면 스타벅스 질 수 없지. 일단 우리나라만큼 또 배달 플랫폼이 잘 돼 있는 곳이 없으니까 그 배달 시장에 뛰어드는 게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도 되게 간단했을 거예요. 그냥 제휴 맺고 메뉴 올려놓고 주문 들어오면 보내주고 네. 이것만 했으면 됐었으니까. 근데 스타벅스는 이걸 과연 어떤 식으로 자사 브랜드에 맞게 이미지를 좀 바꿔서 자체적인 걸 아마 시장을 할지 뭐 좀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스타벅스가 어떤 배달 서비스에 대해서 수수료를 많이 뗄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배달비가 있어야 되니까. 고객이 과연 원할까? 그리고 최소 주문 금액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완벽한 그 배달 서비스라기보다는 이제 매장 방문 3회 이상 시 한 번에 배달 서비스가 정립이 됩니다. 별 포인트 주듯이. 아이디어 좋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통해서 매장 방문을 유도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미 스타벅스 앱을 써보신 분은 알 건데요. 올해 초나 작년부터 그 설문조사가 와요. 그래서 배달 서비스가 한다면 네. 뭘 드시겠습니까? 뭐 이런 걸 진행을 했거든요 이미. 그래갖고 지금 이게 그냥 논의 중이고 뭐 루머예요가 아니라 거의 지금 사업 준비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이제 스타벅스에서 별로 메리트가 없다고 봐요. 뭐냐면 이미 그 스타벅스의 그 투고라고 하죠. 네. 그 가방 모양으로 생겨서 캐리어로 생겨가지고 커피 엄청 몇 리터 20잔 들어가는 뭐 거. 행사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스타벅스에서 갖다 줘요. 그런 거. 맞아요. 그건 배달해주죠. 이미. 근데 그거의 단점 아이스가 없어. 그치. 아가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컵 단위로 배달을 해주지 않는다면 저는 스타벅스의 이 배달 서비스가 크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것들은 잘 스타벅스 이미 사이렌도 워낙 잘 돼 있고 스타벅스의 장점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음료를 맞아요.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커스텀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것들까지 다 적용을 해서 내온다면 이것도 또 자연스럽게 씹어 먹지 않을까. 또 방송 초입에 얘기해줬던 것처럼 스타벅스가 그걸 하면 시장이 선도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커피 쪽 브랜드들은.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변화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몇 주 전부터 간간히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스토어의 인앱 결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이제 언제부턴가 그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었고 네. 인앱 결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하면 안 된다는 아니고 우회하면 안 된다. 우회하면 안 네. 된다. 아니 에픽 게임즈가 하면 안 된다고 했지 거의. 그래서 그런 싸움에 갑자기 뜬금없이 그 구글이 플레이스토어도 들고 오면서 우리 거에서도 그럼 하지 마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정확히 그 타임라인대로 설명을 드리면 네. 에픽 게임즈는 구글과 애플에 모두 동시에 돌을 던졌습니다. 아, 근데 더 예민하게 반응했던 게 애플이고 음. 구글은 상대적으로 좀 묻혔죠. 네네. 네. 구글은 이제 뭐 원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플레이스토어 안에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완화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토어 외에도 다양한 스토어들을 설치를 네.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야 저기 뭐야 포트나이트 저기 안 되면 원스토어 가서 다운받지. 약간 그치. 이런 마인드가 있었던 것 반발이 같아요. 명분이 덜했던 없었지 거죠. 사실 네. 명분이. 별로 뭐 큰 반향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구글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가속화시키는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네. 새로운 정책을 이제 공개를 한 건데요. 어떤 소식인지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구글이 자기 스토어에서 이제 인앱 결제를 통하면 30%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원래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그래도 인간적으로 음. 응? 상도위가 있지. 이걸 다 받아먹으면 안 되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회하는 애들을 그냥 그래 우리 뭐 잘 많이 팔아먹어 하면서 눈 감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더 이상 눈을 감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저희도 인앱 결제를 하지 않으면 혼쭐을 낼 테니까 그리 아십시오. 이렇게.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치. 가만두지 않겠어. 네. 통첩을 보낸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구글이 그럼 저 구글 나쁜 새끼들 저 돈 뜯어먹으려고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우리가. 네네네. 그래서 구글이 여러분 근데 말입니다. 이 방안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서비스는 한 3%?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들 그 스토어 안에서 이 인앱 결제를 우회하고 있던 네. 서비스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가져가던 서비스들이
결국에 3%밖에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세요라고 해서 네. 또 소비자들은 3%면 뭐 그 소수고 또 나쁜 놈들이오겠지 했는데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이런 서비스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쨌든 이제 외부에서 결제하는 거는 논외로 치고 인앱 결제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된다. 이거인 거잖아요. 그쵸. 분명히 다른 데서 다 결제가 되는 서비스인데 컨텐츠 소비를 위해서. 근데 다른 데서 유도를 하려고 우리 인앱에다 결제를 안 되게 막아놓는다. 결제 기능을 없애버린다. 이거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기 조항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네네네.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 이외에 결제 수단으로 사용자를 유도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인앱인데 네. 그 외의 방법이 있다는 걸 노출해서도 안 그게 되는 것 같고요. 애매한 말이네요. 유도할 수 없다. 뭐 리디북스 같은 네. 회사들은 뭐 완전 리더만 제공을 하고 결제는 외부로 하잖아요. 콘텐츠 맞아요. 소비만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회사들에게는 어느 정도 이제 앱을 개선해야 되는 개선이라고 말해야 되나? 어쨌든 이런 앱을 강제할 필요는 없다. 앱을 수정해야 되는 그런 여지가 좀 생겼네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앱 안에서 그걸 이제 마치 우리 사이트로 와서 결제하세요. 이런 식의 어떤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네요. 네. 사실 이게 가장 잘 활용이 되고 있는 데가 iOS의 경우, 그렇죠. iOS의 경우 그 유튜브 음. 같은 경우에 앱스토어에서 결제를 하면 13,000원인데 네네네. 그 구글 사이트에서 결제하면 10,000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딱 가격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수수료를 골라서. 소비자에게 전가를 시키니까 음. 이제 그런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웹에서 사면 싸니까 당연히 웹에서 구매를 하는데 그런 유도를 이제 못 하게끔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도를 뭘로 보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여기와 여기에 가격 차이를 둔다거나 아니면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저기서도 할 수 있는데 뭔가 편차가 생겨서 사용자들이 당연히 더 저렴한 쪽으로 가게 되는 것도 유도라고 이제 해석이 되겠군요. 네. 이 수수료 문제가 뭐 비단 에픽이나 구글, 애플 이렇게 세 회사의 문제뿐만 아니고 수수료 문제는 점점 더 이게 그렇죠. 일파만파 퍼져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픽이 던진 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파장이 생겼는데 사실 이게 아망드 말씀처럼 시장이 커져가고 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의 영향력이 커져갈수록 이거에 대한 수수료 문제가 분명히 계속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지켜봐야 되는지는 각자마다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저는 이번에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찾아보다가 일단은 가장 이제 수수료 싸움을 심하게 하고 있는 곳이 애플과 에픽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뭐 회사를 접내만해. 근데 이 회사들이 저는 사실은 애플을 정말 좋아하는 회사지만 이번엔 애플이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거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렇죠. 청문회가 열려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판사가 판단하는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내용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판사가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생각했을 때 이 모든 내용을 다 이해를 못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모든 판을 너무 잘 100% 다 이해를 잘하고 있는 판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IT 전문가 같은 판사가. AI 아닌가요? AI.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거 네. 이 청문회조차도 줌으로 하고 뭐 진짜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중국네. 근데 이것보다 저는 흥미로웠던 게 애플을 어떤 회사로 보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구글과 애플을 동등한 선을 놓고 봤을 때 마치 소니와 닌텐도 같은 회사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니 독점,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독점이라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애플이 이거를 판다. 애플이 그럼 애플의 룰을 따라야지. 그러니까 수수료 소니가 얼마 먹고 플레이스테이션 아니 저기 닌텐도가 얼마 먹고 이런 것들 모르시죠? 아예 신경 안 쓰죠. 아예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처럼 한다면 애플이 무슨 문제야? 구글이 무슨 문제야? 니들은 여기 이 시장 안에서 파는 거면 얘네 룰을 따라야 돼. 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우리는 몇 주 전부터 이 얘기를 간간히 할 때마다 애플이나 구글 같은 이런 플랫폼을 다 갖고 있는 네. 특히 OS를 갖고 있는 쪽은 어떤 뭔가 선의의 그러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러니까 선의의 태도를 취해야 되고 이 시장 확대를 위해서 선도해야 된다 노력해야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수수료를 조정해야지 이런 감안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청문회 내용대로라면은 그런 게 어디냐 그냥 똑같이 기업 대 기업인데 그러니까 애플과 구글이 악이었어요. 악이었는데 갑자기 이 청문회 이후로 선량하게 사업하는 사업자가 됐고 그렇지. 이 시장을 제공하는 플랫폼 밖에서 갑자기 이 시장을 흐리는 에픽 게임즈라는
그러니까 새로운 악이 등장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바뀌어버렸어요. 에픽게임즈가 땡깡을 쓰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게 된 규칙을 거잖아요. 지키지 않으면서 네. 나의 이익은 취득하겠다. 그렇지. 약간 이런 회사가 되었거든요. 이게 판이 바뀌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생각해 보면은 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이제 시장의 골목 상권이나 시장가에 진입을 할 때 비슷한 얘기들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 시장 기존에 있는 어떤 상권에 들어오면서 수수료를 높게 받아서 입점을 하려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수수료를 조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보면 누구도 그걸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애플이 수수료 면제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에픽 게임즈와 싸움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업체들의 대형 업체들의 네.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어요. 30% 먹던 거를 야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우리 착한 건물주. 착한 건물주. 착한 플랫폼주. 한번 잘해보자 우리끼리. 네. 그러더니 갑자기 30%를 3개월 동안 우리가 면제해주겠다라고 음.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진짜 얘네들 쪼잔하고 느낀 게 게임 산업군에 대해서는 면제를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들 아케이드에 대해서 또 살려야 되니까요. 아 그것보다도 얘네가 무슨 얘기를 하면 게임 산업은 코로나 영향 안 받았잖아. 아 오히려 더 이득을 받잖아. 그러니까 애플 니들은 면제해줄 필요 없어라고 하면서 이제 뭐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이런 이제 여기서도 특별히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서비스들이 막 있어요. 광고를 내려면 네네. 인앱 결제를 하고 광고를 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수료 면제를 쫙 해주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약간 벙찐 거죠. 그렇지. 생각보다 착한데 이런 느낌인 거지 약간. 네, 그래서 서로 지금 애플이 보실 때 애플은 참 그 쪼잔한 짓을 너무 당당하게 해서 뭐지 이게 맞나? 숙연해지죠. 아무튼 저희가 그동안 이제 저도 사실은 몇 주간 저희도 얘기하면서 굳이 애플이 잘못한 거 아니야? 구글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망드 말씀대로라면은 그냥 동등한 기업을 놓고 보자면 기업 가치는 월등히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에픽 게임즈가 뭐 두세 명 있는 그 인디게임 개발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등한 위치로 본다고 하면은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그 말도. 그 에픽 게임즈의 CEO 그 팀 스위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우리가 앱 개발에 1000시간씩 투자를 하고 앱 업데이트하는데 100시간씩 투자를 하는데 애플이나 구글 니네는 고작 10분 앱 검수하고 30% 처먹잖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거는 실수했네. CEO로서 하면 안 되는 말을 하면 말이었다라고 실수하는 생각해요. 말이었네. 왜냐면 애플이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그치. 구글이 그 플랫폼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모든 시간들을 다 무시한 진짜 말하면 안 되는 오히려 개발사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게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잠시 에픽게임즈와 애플 얘기로 넘어갔는데 네. 근데 잠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시장이 변동되면서 구글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해서 영향을 받는 건 우리 플레이스토어 전체의 3%밖에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대요. 네. 근데 3%라고 하면 되게 적어 보이지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라가 있는 앱이 뭐 적어도 100만 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중에 3%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앱이 그 중에 3%면 대충 3만 개인데 그러니까 그 3만 개의 한 90%가 랭킹 이제 그치. 높은 것들 맞아요, 이러겠죠. 뭐 예를 들어 보면 아까 전에 넷플릭스나 넷플릭스랑 스포티파이만 해도 3%가 아니라 전체 97% 이용자한테 해당이 될 걸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보자면 사실 이건 되게 3%라고 하면 안 되는 영향력이라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저걸 골라왔겠지. 수치를. 그러면 그 우리나라에서 와닿는 서비스들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 해당되는 뭐 우리나라 것들.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쪽에서 서비스하는 게 제일 크죠. 카카오에는 뭐 이모티콘 구매를 위한 충전이라던가 스티커, 네. 이런 부분들도 다 여기 해당이 되는 거겠네요. 되는 거죠. 왓챠도 당연히 마찬가지일 테고. 뭐 그런 영상 OTT 서비스도 다 해당이 될 거고요. 그래서 좀 무서워요. 가격이 오를까봐. 오히려 스토어에 결제되는 게 가격이 우리가 올까 봐. 좀 무서워요. 알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바뀌어가는 게 이제 앞으로의 모습일 것 같아서 네. 좀 주시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우리나라는 원스토어를 이용해서 안 이겨내지 됩니다. 않을까.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그거 무서워진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제 질리지도 않는 네. 틱톡 소식입니다. 네. 계속 갖고 오네요. 틱톡 소식. 네, 틱톡이 이제 저희가 그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벌써 2주가 지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라클이 최종 인수 사업자로 결정됐죠. 네, 오라클과 그쵸. 월마트가 맞습니다. 네. 사업자로 결정이 되고 그때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속보입니다라고 음. 하면서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냥 뭐 처분 금지가 받은 상태였다가 네, 다운로드 금지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속보입니다 하면서 자세한 소식은 안 전해드렸었어요. 네, 어떤 소식인지 좀 전달을 해주시죠. 네, 이제 미국 법원이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야 틱톡 절대 다운도 받지 말고 쓰지도 마라고 행정명령을 내렸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잠깐 멈추세요라고 음. 중지를 시킨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틱톡 측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된다. 무조건 다 취소달라. 전면 금지 안 된다. 네. 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그걸 오케이 해준 게 아니에요. 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네. 네. 가처분 신청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틱톡 이제 다운로드 안 됩니다. 네. 나가세요를 했어요. 근데 하루아침 어떻게 나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처분을 잠깐만 유보해 주세요. 들을 때니까. 페이드 아웃 해라.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느낌으로는 잠정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진 거나 다름이 없네요. 그쵸. 그냥 알았어요. 시간만 조금만 주세요. 같은 거지. 음. 그래서 미국 법원도 오케이 시간 조금 줄 테니까 그동안 짐 다 빼. 같은 거고. 그래서 뭐 취소됐다. 전면 금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잠깐 딜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틱톡 입장에서는 이게 일종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뭐 그거는 서로 말하기 나름 그 관점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중국이나 네. 이런 나라들 가면 트위터도 안 되고 유튜브도 맞아요.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에 가면 틱톡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암만 서로의 뭐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자유를 침해받는 그러니까 틱톡 내가 인싸인데 네. 인플루언서인데 이 미국 가서 춤춰야 되는데 춤을 출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은 미국의 그 10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프리덤인데 프리덤 나라인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투표를 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곧 대선인데. 그러니까 대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내가 인플루언서인데 나를 잘랐어 누가. 그럼 투표를 해야지. 그리고 근데 영상에 나와서 내가 이래서 이거 할 거야라고 했겠지. 어쨌든 트럼프의 지지층은 근데 틱톡을 막든지 열든지 그냥 그 그래요. 영향을 받는 지지층은 아니에요. 강경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거기에는. 그래서 뭐 그래서 이렇게 이 보여주기식으로 오히려 중국을 때린다. 그러니까. 내가 중국을 때리고 있어. 약간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힘을 보여주는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근데 이제 바이트 댄스는 이제 다시 오라클의 회사가 될 것이고 또 월마트의 회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앞으로의 행보가 또 어떻게 될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이제 언제까지 유예가 됐냐면 11월 12일부터는 바이트댄스가 그 서비스하고 있는 틱톡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 네. 얼마 긴 시간이 아니네요. 그러면. 한 달 정도 남은 그러니까요. 가처분이기 때문에 네. 그냥 시간 좀 봐줄게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왜 이 짓을 했고 네. 또 이거는 왜 이 짓을 다시 철회를 했고 철회한 건 아니죠. 잠깐 미루기로 했고 네. 다시 막을 때는 어떤 식으로 막을 건지에 대한 정보들이 좀 공개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투병 중이죠. 네, 네. 코로나.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 의견을 이렇게 또 내세운다든지 그럴 기회가 많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그냥 지금은 이대로 보인 듯 흘러갈 것 같다라는 오히려. 이야기가 있어요. 흐지부지. 네. 근데 일단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비단 그냥 한 국가와 뭐 틱톡이란 서비스로만 볼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해준 대로 각 나라 간의 힘싸움에서 그 회사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그리고 또 소비자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같은 거잖아요. 네. 특히 틱톡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앱이니만큼 또 미국 내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어떤 식으로 보여질지 좀 무섭습니다. 이 미 대통령 선거가 11월 3일이에요. 이제. 네. 그러니까 틱톡 바이트댄스가 그걸 기다리고 있지 않나. 오히려. 3일 뒤에 아직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 가처분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이런 SNS 서비스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나라든 그렇지만 SNS가 붐을 받으면 이 어떤 형식으로든 그 선거에서는 정치적 이슈로 사용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데에서 어떻게 활용되느냐가 오히려 바이트댄스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조 바이든이 이제 그 틱톡에서 춤 한 번 추면은 그렇지.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수직 상승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하지만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한테 수직 상승할 수가 있죠. 네. 예. 재밌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싸움 구경이 최고니까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시죠. 넘어가시죠. 네. 이번에는 오래간만에 방문해주신 윈도우 XP 군의 소식입니다. 네. 네. 소식을 얘기해 주시죠. 네, 이번에 이제 윈도우 XP에 네. 대해서 하나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뭐냐면 윈도우 XP 소스 코드가 최근에 유출이 돼 있어요. 그쵸. 유출이 된 거예요? 뭐 이제 오래됐으니까 열어준 게 아니고? 아직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도 안 쓰잖아. 그리고 윈도우 98인가는 열었죠. 뭐 클래식 윈도우를 연 걸로 내가 네,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 도스 위에서 돌아가는 윈도우들은 그거 열려 있죠. NT 말고 그 전에 일부 열려 있는데 그것도 전체 코드가 열린 건 아니고요. 그래요? 맞아요.
윈도우 10에도 이 XP의 잔재가 전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XP는 어딘가? 아직 현역이에요. 현역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프를 봤을 때 사용자층이 있다는 거지. 아직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유출하면 큰일 나요. 아, 그러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공격이 들어오거나 뭐 그쵸. 이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일단 보안 패치가 현재 되고 이제 중단이 됐기 때문에 네네네. XP에 대해서 현재 사용자들이 어느 정도 있는 이상 뭐 소스 코드를 MS가 의도적으로 공개를 했을 일은 없을 것 같고 네. 말 그대로 유출됐군요. 유출이 됐었는데 네. 뭐 유출이 된 거는 유출이 된 거고 이걸 떠나서 윈도우 XP 초기 작업 과정에서 이제 실제로 사용자들한테는 개발이 안 된 테마가 공개가 되었다. 그러니까 XP가 네. 가장 밀었던 게 야, 이제 우리 테마 돼. 예뻐. 이제 예뻐. 야, 이제 OS가 예뻐. 왜냐면 그 윈도우 98을 생각해 봅시다. 각이 져 있고 진짜 단추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그 98 배경색은 그 눈이 맑아지는 색깔. 아이 그린. 모닝글로리 그래, 공책 맨 앞장에 그 있는 색깔. 색깔이었어. 256색 모릅니까? 그때까지는 사진이 아니었어. 푸드 그러니까요. 바꾸고. 하이 컬러 배경 화면이었거든요. 트루 컬러, 하이 컬러 네. 그거. 근데 윈도우 XP에서는 이제 테마라는 기능이 들어가면서 네. 사실 윈도우 XP 하시면 무슨 테마가 생각나세요? 루나 아니겠습니까? 루나입니까? 이름을 사람들이 모를걸? 윈도우 XP 그 파란 색깔에 초록색 버튼. 그 시작 버튼이 있는 테마가 약간 이렇게 네네.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그 맞아요. 네네. 테마가 루나 테마거든요. 누르고 싶게 만들어져 있죠. 네. 근데 요 테마랑 동시에 음. 요런 테마가 같이 개발이 되고 있었다라는 건데 코드를 통해서 알아냈군요. 네, 그게 그렇죠. 있었던 여기서 이제 붙은 테마 이름은요. 음. 캔디라는 이름의 테마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맥OS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그 98, 네. 95와는 다르게 이미 예뻤어요. 거. 처음부터 예뻤죠, 그 친구들은. 이미 예뻤기 때문에 미적인 것들을 되게 신경을 썼었기 때문에 야, 우리가 되게 예쁜 테마를 하나 만들었어. 라고 하면서 공개했던 테마가 그 아쿠아라는 테마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모든 버튼이 말 그대로 아쿠아, 물방울 모양으로 생겼었어요. 근데 MS도 이걸 보고 야, 저거 겁나 예쁜데? 우리도 해보자. 한번 해볼까? 근데 우리는 물방울이라고 하지 말고 사탕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만든 게 아닌가라는 느낌의, 그러니까 윈도우 XP에서 약간 맥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캔디라는 테마를 개발하고 있었다라는 점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이게 근데 그 CRT 모니터에서 보면은 물방울이든 사탕이든 비슷하게 예뻐 보이거든요.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아니, 근데 두 개가 닮았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그 맥을 따라한 맥OS를 그냥 타겟팅하고 만든 UI입니다. 또 왜 근데 이제 빠졌을까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루나 그게 이제 기본 테마로 들어갔잖아요. 윈도우 네. XP 기본 테마로.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색감이나 이런 것들 좀 바꿔보면 그런 버튼의 형태나 뭐 모양새들이 얼추 비슷한 구석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한 부분들. 네, 근데 이제 명확하게 다르죠. 그거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어떤 그 루나로 가는 중간 과정 정도가 아니었나? 약간 이렇게 볼수 과도기 있잖아요. 사이에 네. 야,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테스트용으로 야, 우리가 이거 스킨 기능을 만들었는데 뭘 한번 만들어 볼까 하다가 따라 만든 거죠. 한번 이게 야, 뭐. 저거 따라해봐 해서 한번 만든 건 아닌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는 게 이제 미국의 IT 매거진인 네. 더 버지에서 이거를 소스 코드를 받아서 찾아낸 건데 MS에 일단 이거를 니네가 왜 만들었냐 문의를 했대요. 그래서 아직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답변이 오는 대로 업데이트를 하겠다라고 그걸 또 했거든요. 물어보는 것도 진짜 웃기다. 저 그 매거진이 친 애플로 유명하잖아요. 아 그래요? 일종의 약간 야 이거 뭐야 나 우리 이런 거 찾았다 이러면서 준 거네요. 한번 간떠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테마 이름이 그 휘슬러 스킨 위드 아이 캔디라고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윈도우 XP가 출시되기 이전에 그 코드네임이 휘슬러였어요. 아 네네네. 휘슬러여서 이제 휘슬러 스킨 위드 아이 캔디라는 건데, 그러니까 눈에 보기 좋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같이 명시된 게 내부 전용이라고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XP가 나왔을 때 그런 테마들 그런 것들 많았거든요. XP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네, 뭐 맞아요. 프로그램들 많았죠. 많았거든요. 안에 리소스들을 바꿔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기능을 한번 테스트해 본 게 아닌가라는 게 킹리적 가심이 드는 네. 그런 테마죠. 근데 이 스크린샷을 보면요, 그 아쿠아 UI에 윈도우 폴더 아이콘이 붙어 있어. 안 어울려? 안 어울려. 폴더도 캔디스럽게 만들었었어야지. 물론 달콤하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워요. 그거.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뭐 제 입장은 그래요. 이거 이제 이 스킨 기능 만든 팀하고 스킨을 만드는 팀하고 팀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제 스킨 기능은 여기서 만들었고 스킨을 만드는 팀이 만들어서 갖고 왔는데 너무 보고 따라 만든 거야. 그래서 혼나서 이제 다시 바꿔 만든 거야. 이거 너무 보고 따라 만든 게 아니라 똑같이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볼 정도로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일부러 똑같은 수준이다. 제가 보기에는 윈도우 XP로 구현을 저 정도까지 구현할 수 할 있을까?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닐까 그럴 싶기도 수도 하고요. 있겠네요.
이게 왜 출시가 안 됐냐고 하면 당연히 저작권이 있잖아요. 그렇게 봐야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존심이 좀 살아나올 테니까요. 애플이라면 이걸로 이미 소송 걸고 남았죠. 아무튼 이게 밝혀졌다는 게 좀 추억 돋는 소식이에요. XP 오래간만에 또 루나라는 테마 얘기 들어보니까 네, 옛날 생각도 나고. 네. 집에 XP 깔려져 있는 컴퓨터 있으세요? 저 있어요. 뭐 쓰는 거예요? 그 LG 엑스노트 X 네. 120이라고 넷북 있어, 넷북. 요즘도 쓸 사용하고 있어요? 켜지더라고. 아 켜지더라고. 그 2010년인가 쓰는 건데 아망드가 알아요. 네. 아이스크림 무기죠. 그렇죠. 아무튼 뭐 이런 추억들도 있었다. 뭐 이런 겁니다. 네. 오래간만에 또 얘기를 해보니까 재밌네요. 예, 저희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소식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가 더 유쾌하고 재밌는 소식들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긍정 씨, 한 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준비된 멘트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오늘 이야기한 소식들이 재미있으셨다면 팟빵 파티 유튜브에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남겨주세요. 네,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